안녕하세요. 땅사업일체 저자 땅사업TV의 정현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농지 임야에 집을 짓거나 개발을 할 때는 이 지목 변경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목 변경의 방법 및 절차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실제 이렇게 개발을 하거나 건축을 할 때는요, 설계사무소에 맡겨서 의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설계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목 변경이란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전답과 임을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을 한 다음에 대지로 바꾸는 이런 과정을 지목 변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지목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마지막으로 도시개발 사업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한 경우, 자, 이럴 때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목 변경 절차를 보면요, 입지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인허가를 신청하는 단계, 그 다음에 실제 건축을 하는 단계,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준공, 검사, 사용 승인을 받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목 변경을 대지로 신청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입지 선정은요,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토지를 매입하는 기준은 제가 다른 영상으로도 촬영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개발행위 허가 단계, 인허가 단계에서부터가 실제 지목 변경을 절차를 들어가는 행정적인 절차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래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시간과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요, 차라리 이런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때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이 여기에 이 단계에서는 또 이제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지 같은 산지 전용 허가를 득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 비용을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이 이제 실제 건축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준공검사, 그리고 지목 변경하는 이런 마지막 단계로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농지 전용 부담금과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산지 전용 허가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 전용 부담금 및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계산을 보면요, 우선 농지 전용 부담금 계산 방식부터 보면요, 자,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30%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상한선 5만원입니다. 요게 상한선이에요. 공시지가 30%, 5만원 넘어가면 5만원까지만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쉽게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요, A 토지 면적 1000제곱미터고 지목이 답, 농지죠. 공시지가 5만원일 경우에 농지 전용 부담금이 어떻게 되냐, 자, 면적이죠. 면적이 1000제곱미터입니다. 곱하기 5만원 곱하기 몇 프로예요? 30%겠죠. 5만원에 30%니까 15,000원, 15,000원 곱하기 1000이기 때문에 농지 전용 부담금이 1,500만원이 나오게 되죠.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자, 300평 정도 되는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B 토지 면적 1000제곱미터, 지목이 전이죠. 자, 이것도 농지입니다. 전답, 과수원은 농지입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 20만원일 경우죠. 자, 이럴 때 공시지가 20만원에 30%는 원래 6만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6만원이 아니라 상한선 5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6천만원이 아니라 이 1000제곱미터 곱하기 5만원을 해야 되겠죠. 곱하면 5천만원이 나옵니다. 자, 농지 전용 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똑같은 조건에 산지 전용 허가,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는 얼마가 나오는지 그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금액, 그리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1%를 더하는 겁니다. 상한선, 이 공시지가 1%는 상한선 6,790원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기준이고요. 이 단위 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에서 이제 고시를 하였는데요. 단위 면적당 금액은 2021년 2월 기준으로 매년 변동합니다. 그래서 21년 2월 기준입니다. 중보전 산지가 6,790원, 보전 산지가 8,820원, 산지 전용 일시 사용 제한지역 13,580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임야, 산 개발이 가능한 임야는요, 이 중보전 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준보전산지의 전원주택 단지나 이런 것들을 개발 허가가 훨씬 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똑같은 예인데요. 토지 면적 농지하고 똑같습니다. 좀 전에 농지전용 부담 계산할 때랑 지목만 임야고요. 준보전산지입니다. 공시지가 똑같습니다. 자, 5만 원이죠. 자, 이럴 때 계산을 해보면요. 자, 면적 곱하기 그 다음에 단위 면적 단금액 준보전산지니까 6,790원이죠. 그 다음에 이 500원은 어떻게 나왔냐면 공시지가의 1%입니다. 자, 공시지가가 여기 5만 원이죠. 자, 10%면 5,000원, 1%면 500원이겠죠. 자, 요걸 더하면 7,290원이 나오죠. 거기에 곱하기 1,000을 했기 때문에 자, 산지 전용 부담금. 자, 요게 대체 살림 자원 조성비죠. 729만 원이 나옵니다. 아까 농지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이 나왔죠. 거의 2배 이상 농지 전용 부담금이 많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비토지 면적 똑같이 임야 공시지가 20만 원 똑같습니다. 아까 농지랑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1000제곱미터 미만 곱하기 1000제곱미터죠. 면적이 1000제곱미터 곱하기 6,790. 그 다음에 이 2,000원은 20만 원의 1%죠. 그러니까 10%면 2만 원, 1%면 2,000원이 되겠죠. 이걸 더하면 8,790원이죠. 곱하기 1,000을 하니까 879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아까 농지 같은 경우에 얼마 나왔습니까?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나왔죠. 그래서 면적이 클수록 공시지가가 높을수록 임야가 훨씬 전용 비용이 저렴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임야를 이렇게 선호하는 경우들이 좀 이유가 있는 거죠. 특히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 임야들을 많이 찾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설계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인데요. 자, 이 설계사무소 선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택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할 시간과 돈의 낭비가 큰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건축과 토목을 통합 시공하는 설계사무소를 찾아라입니다. 자, 우리가 건축 설계사무소와 토목 측량사무소가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각각 이 설계사무소에 맡기다 보면요. 이 컨트롤 타워가 두 개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시공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지출이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입주를 해야 되는 입주일이 있을 텐데요. 이 입주일도 못 맞춰서 오히려 그 시간적으로도 뒤늦게 입주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건축과 토목을 통합 시공하는 하나의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런 설계사무소를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계사무소에서 직접 지은 주택을 한번 방문해봐라. 여러분들이 이제 맡길 설계사무소에서 지어놓은 주택들이 있겠죠. 그러면 물어보시면요, 아마 어디에 우리가 주택을 지었다라는 내용을 들으실 수 있고요, 직접 찾아가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접 지은 주택의 주인도 한번 만나보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설계사무소가 정말 전문가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좀 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실무에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직접 발품을 팔아라입니다. 이 내용은 이게 그 현지 있는 설계사무소 한 군데가 아니라요, 통합 시공하는 이 설계사무소 두세 군데를 선정하셔서 비교해 보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직접 다니다 보시면 마음에 드는 건물, 그 다음에 집,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을 하셔서 그 주인분을 만나가지고요, 시공을 한 업체를 물어보면 그 시공 업체를 또 소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방법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목 변경 및 설계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